자, 안녕하십니까. 휴일 잘 보내고 계십니까? 주말에 아무튼 뭐 또 금요일날 주가가 그죠? 시장은 올랐는데 셀트가 좀 내렸고, 그래서 좀 속상한 부분도 있지만, 자, 오늘은 이제 지금 주말에 좀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들하고, 또 다음 주에 셀트에서 또 나올 수 있는 이슈들, 이런 부분들, 수급,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한번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주말에 미국의 지금 올로 나스닥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 미국의 나스닥이 또 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죠? 뭐 거의 2%에 가까운 하락을 보였는데, 다우는 그렇게 크게 하락하지 않았지만, 나스닥이 좀 크게 하락이 컸죠. 요 부분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금요일 날 기습 공시를 했죠. 흥다그룹이 올빼미 공시를 했는데, 공시와 관련된 부분이 또 조금 이번 주죠. 이제 또 악재로 좀 작용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하고요. 그리고 이제 셀트 부분에서는 지금 이제 아무튼지간에 월요일 날 이쪽에 한국 그러니까 KBIC죠, 그죠? 한국 바이오 투자 컨퍼런스인데 그거를 이제 한국경제신문 주최로 합니다. 저도 이게 제가 1회 때 여기에 강의를 제가 했던 기억이 나요. 강사로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거에서 이제 셀트리온이 CTP63 칵테일 치료제 또 허비평 이런 부분 지금 개발 상황에 대해서 또 공개를 한다고 하니까 또 셀트 입장에서는 뭐 고객이죠. 지금으로서는 뭐 어떤 코로나 형국이니까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지금 오미크론과 관련된 뭐 미국 시장도 거기에 연관되면서 하락한 부분도 있지만, 또 우리나라에도 이제 9명이 지금 확진이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60세 확진자가 레티노나를 투여했다고 하는 또 소식도,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있고, 아무튼 뭐 주말에 이제 금요일 날 지금 확진자가 5,300명이 넘었고, 그죠? 위중증도 뭐 760명, 사망이 70명이나 넘었어요. 그죠? 그래서 아무튼 지금 뭐 다 또 기록을 지금 갈아치우고 있는 이런 위급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금요일 날 셀트리온의 레키노나 투여 현황을 보면 1,700명대면 그죠? 이건 뭐 참 아직까지도 말로만 뭐 투여하겠다, 생치소든 뭐 재택에서든, 근데 전혀 그게 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전가 소구가 크지가 않으니까 지금 이거에 비해서는 이번 주에는 좀 더 좀 많은 환자들에게 투여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셀트는 언제든지 어쨌든 뭐 유럽에서든 그죠, 어디서든 지금 뭐 56개국과의 공급 협의 중에 있으니까, 또 초도 물량이 나갔기 때문에 또 공급 계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래서 너무 크게 겁먹을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쪽에 이제 미국 주말에 사실은 이제 흥다그룹의 이제 기습 공시가 이게 미국 시장에는 반영이 됐을 것 같기도,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됐는데 미국 시장에는 뭐 그런 지금 언급이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나스닥이 하락했던 건 그 이유가 아니죠. 그래서 요걸 이제 간단하게 좀 우선 보고 미국 시장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제 흥다그룹이 이게 사실은 9월 달에도 뭐 말들이 많았죠. 디폴트가 간다 안 간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지금 갑자기 무마되다가 어제 금요일 날 밤에 갑자기 이제 흥다그룹이 홍콩 증시에다가 기습 공시를 했는데 채무를 갚기가 어렵다. 우선 그렇게만 좀 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6일날 월요일 날이죠. 월요일 날 돌아오는 게 976억 외평채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건지 뭐 다른 부분이긴 아직까지 내용을 확실하게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아무튼지 간에 지금 뭐 이거는 우리가 다 좀 어느 정도 시장에 많이 윤곽이 드러나고 있지만, 총 부채가 지금 365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그 중에서 이제 달러 그죠? 만기 달러 채권 규모가 뭐 22조 정도 넘는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중국에서는 아무튼 이제 이쪽에 디폴트라고 하더라도 중국 경제 시스템은 문제가 없다는데, 이게 뭐 크게 이렇게 중국 경제 부동산에
그 비중 자체가 뭐 1점 몇 %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그럼 제가 저번에 이제 그 전배운 교수인가요? 그분 이제 강의를 한번 들어봤는데 라디오에서. 근데 이게 뭐 크게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게 시장에 아무래도 이제 뭐 우리가 9월 달도 마찬가지였지만은 또 아무튼 충격은 좀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되겠죠. 근데 그게 이제 어제 미국 시장에서는 반영이 되었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언급은 없어. 그러나 이제 이게 금요일 날 저녁이었으니까 미국이 뭐 금요일 날 저녁에 시장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이 없는데 이게 월요일 날 우리 시장에는 지금 우리도 이제 좀 또 언론들이 좀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튼 우리 시장의 언론들은 어쨌든 좀 시장이 안 좋은 쪽에 이런 부분들을 더 좀 부각을 시키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이 안 좋았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 자,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좀 악재 이거는 맞다. 그러나 월요일 날 어쨌든 또 우리가 시장에 반영이 좀 될 거란 좀 시장은 좀 출렁거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접근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되고. 그러나 미국은 모르겠습니다. 미국 뭐 반영이 아직 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으로 다시 넘어오면 자, 미국은 지금 이제 다우는 뭐 그렇게 크게 하락하지는 않았지만 다우는 이제 미리 하락한 부분이 있죠. 그죠? 근데 나스닥은 이제 금요일 날 한 1.9% 나름대로 하락폭이 좀 컸습니다. 근데 나스닥이 아무튼 저번에 10월 달에도 이제 9월 달이었죠. 9월 달에도 이 60일 이평을 타치하고 이제 올라왔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자, 어제도 이제 60일 이평을 타치하고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에 보면 이제 60일은 뭐 간간히 한 번씩 악재가 나올 때마다 또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마다 타치를 했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번에도 일단 타치는 하기를 했는데, 60일 밑에 있는 게 이제 200일 이평이거든요. 죄송합니다. 120일이죠. 120일 밑에 있는 게 이제 200일 등평선인데, 아무튼, 만약에 이게 이제 이번 주에 헝다와 관련된 악재가 만약에 또, 글로벌 주식 시장에 좀 악재로 작용이 된다면, 뭐, 거기까지도 뭐,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만은, 어쨌든 여기서 좀, 저번에도 이제 여기서 일단 뭐 수업을 했고, 지금까지 깬 적은 별로 없으니까, 그죠? 근데 그런 부분에, 이번 주, 이제, 돌아오는 주에, 좀 우리가 요거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나스닥은 크게 빠지진 않았어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미국의 다우는 어쨌든 뭐 미리 좀 하락을 해서 지금 200일 선까지 타치하고 올라왔거든요. 나스닥은 아직까지 타치는 안 했는데 다우는 너무 타치를 했죠, 그죠? 그래서 다우도 좀 뭐 금요일날은 좀 꼬리를 좀 달았지만 조금 여전히 부담스러운 그런 지금 위치에 와 있죠. 근데 제가 이제 이번 주에 12월 들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이 조금 디커버링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다. 디커버링.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미국 시장이 좋았을 때 우리는 디커버링을 해서 주가가 못 갔지만 지금 12월에 들면서는 오히려 미국 시장이 좀 좋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그저 강했다. 그죠? 약간 디커버링을 보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이따가 이제 외국인들이라든지 또 시장 수급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럼 볼 것이고요. 어쨌든 다우는 좀 그러니까 미리 빠졌으니까 나스닥보다는 좀 그죠? 나스닥 미리 다우는 벌써 뭐 200일에 깼다가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의 이런 종목들 물론 이제 다른 뭐 애플이든 이런 쪽도 빠지고 기술주가 좀 많이 빠지고 특히 이제 테슬라가 좀 하락폭이 컸죠. 자, 근데 이제 미국의 바이오 주식들을 보면 우선 이제 이쪽 모더나부터 한번 볼게요. 요것도 한번, 화이자부터 한번 봐볼까요, 화이자. 자, 화이자는 오히려, 금요일날 주가가 2% 상승했어요. 그죠? 2.3%. 그래서, 금요일날 쭉 보면 미국 시장이 기술주가 좀 크게 하락을 하고, S&P든 나스닥이든 하락했지만, 오히려 제약 바이오 쪽은 상승했다는 거. 자, 화이자도 상승을 했지만, 그리고 이제 또 이쪽에 모더나도 뭐 1.7%. 그러니까 백신 관련주들도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머크 한번 봐볼까요? 머크. 자, 머크는 소폭 하락이에요. 그죠? 0.7. 머크는 좀 하락을 뭐 그렇게 그러니까 시장 대비로 크게 하락한 건 아니죠. 머크. 그리고 이제 이쪽에 릴리 리제네론 볼까요? 리제네론도 소폭 상승이에요. 리제네론도 소폭 상승. 뭐 최근 리제네론도 주가 세워놓고 있는.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날, 이쪽에 릴리가 이제, 이쪽에 영유아 쪽에 방체 치료제 또 승인이 났잖아. 그죠? 릴리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소폭 그 부분이지만 0.9 하락이에요. 그죠? 하락. 뭐 이거는 이제 고객에 반영이 됐다가 좀 밀리는 것 같은데.
엉봉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쪽에 뭐 존슨앤존슨도 소폭 1.4% 상승.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오히려 시장보다는 이제 바이오 쪽은 좀 나름 강했다는 거. 이런 부분에서 뭐 월요일 날 이제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월요일 날 이 중국의 흥다그룹의 이 공시 부분이 시장에 좀 어떻게 작용이 될까이지. 미국 시장이 월요일 금요일 날 좀 크게 나스닥이 하락을 했으니까 뭐 주가가 급락을 한다. 이런 취지, 뭐 급락한 건 아니죠. 다우는 그렇게 빠지지 않았으니까. 또 제약바이오는 오히려 뭐 미국에서는 올랐으니까 그죠. 그렇게 걱정할 건 없지 않겠나 생각은 합니다만 이제 흥다그룹이 과연 미국 시장에서 반영이 된 건지 그죠. 근데 시간 타임상으로는 어쨌든 뭐 미국도 그죠? 장중에 이거는 뭐 알고 있는 공시 내용인데 우리는 잠깐 끝나고 그랬지만 그래서 이게 좀 궁금하고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이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미국 시장은 좀 간단하게 하고 근데 요 부분에 이제 결국은 미국이 하락했던 부분이 이제 결국은 이제 신규 고용 건수잖아. 그죠? 11월 달. 그러니까 11월 달 그러니까 10월 달에 워낙 뭡니까? 고용 건수가 뭐 급증을 했잖아요. 54만 6천 건이었으니까. 근데 11월 되면서 21만 건으로 크게 감소를 해버렸잖아요. 그죠? 전문가 예상도 오히려 10월 달보다 더 좋을 것이다 해서 57만 3천 건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21만 건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뭐 신규 비농업 부분에 신규 고용 건수가 급감을 하면서 또 경기가 둔화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또 우려감을 또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그러나 반면 이제 실업률은 4.15 그죠? 또 전월 대비도 또 감소를 하는 그런 모습이니까 실업률이 내려간다는 것은 결국은 금리 인상에 대한 시기가 빨라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뭐 신규 고용 건수가 크게 감소를 하고 경기가 둔화에 대한 부분. 그러나 이제 실업률은 또 감소를 했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이제 오간 부분에서 항상 금리와 가장 민감한 게 나스닥이니까. 그래서 나스닥이 좀 크게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오미크론의 변이에 대한 또 있는 우려감도 계속 지금 상존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죠? 그러나 이제 결국은 실업률이, 그러니까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게 뭐, 한 달에 고용 건수니까. 근데 이제, 그렇지만 테이퍼링은 오히려 빨라져야 한다. 또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테이퍼링이 빨라진다는 것은 결국 금리도 빨라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스닥이 좀 크게 하락한 부분인데, 어쨌든 뭐, 만만치는 않지만, 미국도 약간 정점을.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서 약간 좀 이제 다행으로 생각하는 게, 지금 요거부터 이제 먼저 보고, 우리 요쪽에 셀트에 대한 또 부분을 한번 볼게요. 제가 지금 오늘, 지금 이 수급을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부분에서, 지금 이게 12월 달이에요. 물론 뭐 12월 달 그래봐야 지금 수목금 3일밖에 안 되긴 하지만, 12월 달인가 이건 이제 수급의 변화가 크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월 달에 MSCI 리밸런싱 이후에 또 11월 달에 이쪽 윈도우 드레싱 이후에 외국인들이 3일 만에 지금 코스피, 그러니까 거래소 시장 쪽에서 2조 1,000억을 샀거든요. 외국인들이. 코스닥도 4,200억을 샀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으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반도체를, 그 외의 주식도 많이 샀으니까. 그죠? 산다는 게, 그러니까 그동안에 계속 팔았던 부분이었고, 어쨌든 MSCI 리밸런싱이 끝난 부분에서, 근데 이게 이제 더 의미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미국 시장이 크게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전약 후강. 그러니까 강세장. 그러니까 미국은 요즘 보면은 정강 후약이잖아. 그죠? 그만큼 이제 시장이 좀 약세라는 뜻이고, 반면에 우리는 12월 달 되면서 봉 자체가 장대 양봉, 코스피가. 그러니까 전약 후강이잖아요. 그만큼 시장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급의 주체가 이제 외국인들이었다는 거. 그동안 11월 달까지만 해도 계속 팔았던 외국인들.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여기서 이제 수급의 긍정적인 부분은 바로 연기금이죠. 연기금. 그 연기금이 셀트도 지금도 뭐 계속 팔고 있지만 12월 달에서는 이제 오히려 순매수 부분에서는 지금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지속적으로 그동안에 팔았던 연기금이 12월부터는 3일 연속 매수라는 거. 그 중에서 지금 3일 동안 4,673억. 코스닥도 뭐 팔지 않았고. 그럼 지금
기관들이 692억 매수를 했는데 연기금이 그죠? 4,600억을 산 거예요. 그러면 개인들이 12월달 되면서 3일 동안 어쨌든 2조 4천억을 팔았으니까 코스닥도 5,800억을.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에서 12월달은 좀 달라지고 있다는 부분이 그래서 그나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뜻이고, 그런데 이제 코스피 쪽에서 지금 매도하고 있는 주체가 누굽니까? 금융투자 쪽이죠. 금융투자들, 정권사라든지 뭐 자산운용사라든지 이런 쪽은 이제 프로그램과도 연동이 되고, 또 이쪽 애들은 누굽니까? 공매도와도 또 연동이 될 수 있는 그런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매도는 계속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형국이니까, 그죠? 그런데 외국인들은 오히려 조금 일부 쇼커보다 좀 보이지 하는 게 아닌가, 진짜 시장에서 말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도 좀 약간,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은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부분이 조금 12월 달을 그래도, 그죠? 흥다에 대한 이런 또 미국보다는 좀 디커버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흥닥으로만 좀 무사히 잘 넘어가면 뭐 크게 좀 무리가 없으니까 조금 고개에 그죠 걸리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본론으로 와서,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뭐 시장도 물론 중요하지요. 시장이 사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셀트가 지수가 올라와서 그나마 공매도의 공격을 좀 무마시킨, 이제 공매도가 좀 공격에서 실패했던 그런 부분도 약간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공을 들였던 부분에서는. 자, 이제 어쨌든 12월 3일 날 아무튼 헬스케어와 이쪽 그 홀딩스 헬스케어, 어쨌든 또 이쪽에 홀딩스 합병은 끝났습니다. 차후 3사 합병은 뭐 이제 차후에 또 일어날 일이고, 우선은 하나 둘 진행이 되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죠? 뭐 우리가 여기서 뭐 합병을 하기를 원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뚝딱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뭐 순리대로 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런데 이제 어쨌거나 이번 주에 이제 셀트에 있어서 또 하나의 뭐 이번 주부터 이제 계속 나올 수 있는 게 가장 큰 부분은 이제 공급 계약이죠. 레키노나, 지금으로서 레키노나 공급 계약이에요. 어쨌든 그 부분이 그것도 하나의 지금 뭐 큰 매출로 또 작용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동안에 레키노나 생산 때문에 어쨌든 매출이 줄어든 것만은 맞잖아,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대한민국 바이오 투자 컨퍼런스예요. 이게 이제 6일부터 아마 이틀인가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 이게 1회 때 제가 이제 이따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사진을요, 신문을요. 1회 때는 이렇게 안 하고 이제 이렇게 기업들, 그러니까 뭐 바이오 기업만 한 것이 아니고 그죠? 다른 기업들도 이렇게 한 번씩 나오고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번에 이거 바이오 기업만 이렇게 한국경제신문에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셀트리온이 지금 보면은 2시부터 3시까지죠. 그죠? 그러니까 셀트는 1시간, 다른 쪽은 다 30분씩 이렇게 하는데, 작년에도 그랬죠. 그죠? 셀트리온이 1시간 동안 이제 어쨌든 설명을 하는데, 그 이제 설명의 내용 부분은 보니까 유럽의, 레키노나의 유럽 판매를 본격화한 셀트리온이 유럽 임상을 진행 중인 샤페론 등, 그죠? 개발사도 참여한다. 뭐 그런 부분도 나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셀트리온이 변이 바이러스에도 대응할 수 있는 것이란 기대를 받는, 그죠? 변이에도 기대를 받는 칵테일, 또 허비형 코로나 치료제 CTP63 개발 상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자, 이것도 어쨌든 호재도 지금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인천의료원에서 오미크론 확진자 중에 60세 이상의 이제 확진자 한 분이 셀트리온의 레키노를 바로 투여를 했다는 거. 그죠? 그래서 뭐 그게 이제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또 이런 희망적인 부분도, 그죠? 좀 바라해 보기는 하는데, 일단 그 부분 자체를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CTP63이 됐든 흡입형 치료제였든 임상 일상 진행에 대한 뭐 매끄러운 지금 아직까지 종료라든지, 그죠? 또 그 과정에 있어서의 효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공식적으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인터뷰를 통해서 나온 것이지, 요게 이제 내일은 어쨌든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2시 정도니까. 그래서 요게 또 셀때 하나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이런 또 기대감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어쨌든 하락을 했고, 그죠? 또 이쪽 지금 뭐 중국의 흥다그룹이 또 디폴터가 선언할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얘들도 월요일 날
6일까지 어쨌든 뭐 외채를 지금 거기 보니까 976억인가요? 6일까지 만기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혼란스러운 이런 과정에서 저런 부분이 있다는 거. 앞에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로 미국 시장이 급락했지만 급락이 아니라 나스닥이 크게 하락했지만 미국의 백신 관련주라든지 치료제 관련주들은 오히려 소폭의 상승세를 보였다는 거. 그죠? 그런 보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과 가정해서 제가 요게 이제 지금 이게 제가 이제 과거가 아니죠. 이게 2017년도예요. 이게 2017년도에 이제 처음이에요. 이게 그때는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페스티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뭐 기업들 바이오 기업들도 하고 이렇게 쭉 했었는데 이게 이제 바뀌었어요. 보니까 이번에는 뭐 이거 안에 내용만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한국 바이오 기업들만 이렇게 이제 하는 걸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기업들 나와서 그 당시에도 이제 바이오 기업의 대표들이 나와서 자기 뭐 기업들 홍보하고 막 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일반 대중들도 좀 참석하는데 의해서 이제 그때 저하고 이쪽에 이제 그 어딥니까 그 메리츠 증권의 이제 이태영 그 애널리스트 하고 이제 뭐 이렇게 세 사람이 아무튼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 나오죠. 한국경제TV 와우넷 전문가인 건정호 모아인베스터 대표가 강사로 나섰다. 그죠? 강사로 나섰다. 그런 사람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냥 그래요. 제가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었고, 자, 근데 이제 요게 지금 오미크론과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인천에서 그 확진자가 그죠?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뭐 요 서울신문에 나온 내용을 보니까 어떤 지금 치료제를 받고 있나 어떤 치료를 그죠? 치료제를 근데 뭐 특별하게 지금 기존의 뭐 오미크론뿐만 아니라 델타도 마찬가지로 특별한 치료제는 지금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쪽에 중증 환자는 이제 렘데시비르를 또 그 외에 다른 것도 뭐 하겠지만 그리고 이제 셀트의 레키노나는 어쨌든 이제 중증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한 경증 부분의 60세 이상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보니까, 이쪽 인천에 이제, 인천의료원이에요. 그러니까 인천의료원 하면 우리가 기억나는 또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요거 잠깐 안에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코로나 확진자와 다른 특별한 치료법은 없다. 뭐, 그냥 지금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한다 이거예요. 그죠? 병원장은 비교적 나이가 많은 60대 여성, 그러니까 요게 이제 지금 3명이 추가되어서 현재 9명이거든요. 오미크론이. 그러니까 60대 여성 1명, 오미크론 감염 변이 의심자에게만 항체 치료제를 투여했고, 나머지 환자들은 해열제 정도로만 치료를 하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60세 이상인 환자, 의심 환자 1명한테만 항체 치료제를 투여를 했다. 이게 이제 인천의료원이니까 이렇게 한 거지. 다른 데 같으면 이렇게 안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인천의료원은 셀트리온의 레키노나가 효과가 있다는 것을, 그죠?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 오미크론 감염자는 어떤 치료를 받는지 다들 궁금해 하지만 일반적으로 코로나 확진자와 별다른 치료법은 없다며 항체 치료제도 증상이 심각한 고령인 오미크론 관련 환자에게만 쓰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증상이 조금 심각하다 이런 분들한테만 사용을 하고 있다. 그죠? 근데 뭐 증상이 없는 사람한테 뭐 할 필요는 저도 없다고 생각은 해요. 그죠? 그래서 요 부분, 요것도 하나의, 이게 이제 뭐 다음 주든 또 만약에 이제 오미크론이 지금 이제 초기이기 때문에, 그죠? 또 이런 항체 치료제의 투여에 있어서 지금 그 일부 이제 또 미국에 있는 회사들도 효과가 뭐 있다 이런 식의 또 GSK도 마찬가지로고요. 약물이 오미크론의 효과가 있다 또 이런 뭡니까 기사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부분 요것도 이제 대충 뭐 월요일 날 어쨌든 그 회사에서는 좀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그나마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싶다. 그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요거는 이제 인천의료원이죠. 인천의료원, 그죠? 이분 김준영 교수. 이분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 레키노나 처음부터, 그죠? 효과가, 이게 언제 한 겁니까? 이거, 그죠? 폐렴으로 진행하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우리 잘 알고 있는 천원미 교수, 항체 치료제를 적극 투입해야 된다. 그죠? 계속했던 분. 그리고 이제 부산의료원의 이분도 호전이 좋다. 김동환, 그죠? 중환자, 실장.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이런 분들은, 셀트리온의 뭡니까? 레키노나를 직접
일선에서 그죠? 일선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요 부분을 제가 계속 보여드리는 건 뭐냐 하면 결국 이제 셀트리온은 앞으로도 나올 수 있는 변이든 그러니까 변이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런 모든 부분에서의 변이들을 다 셀트는 효능이 있다고 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영국 변이도 마찬가지였잖아요. 효능이 있었다 했죠. 그죠? 그리고 이제 또 브라질 이쪽 쪽 남미 쪽에 감마 또 그리고 남아공 또 지금 남아공이 이제 2개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인도의 델타 그러니까 이런 모든 변이들이 셀트는 효능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죠? 왜? 38개의 항체 플랫폼을 확보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영국 변이든 남아공이든 또 새롭게 앞으로 계속 나타나올 수 있는 이런 변이까지도 다 효과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내일 어쨌든 내일 2시부터 그죠? 진행을 하겠지만 CTP63 흡입형 치료제에 대한 또 오미크론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흡입형 치료제 부분에 대해서 그죠? 어떤 이유든 발표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과정에 있어서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수급의 변화 부분에서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면, 자, 지금 이제 요게 수급이에요. 자, 제가 이제 11월 1일부터 수급이 좀 크게 셀트도 좀 바뀌고 있다는 부분. 그러니까 바뀌고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동안에 연기금이 어쨌든 죽으라고 지금 9월, 10월, 11월 3개월 동안 셀트를 그냥 패대기 치다시피 계속 눌렀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빠질 때는 더 크게 와서 눌러버리고, 주가가 올라가면은 또 못 올라가게 잡아버리고, 아무튼 연기금이 그렇게 했는데, 자, 12월이 되면서 연기금은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12월 되면서 제가 좀 관찰하자. 근데 12월 1일 날 38,000주를 매수를 했죠. 그리고 이제, 2일 날 3,900주밖에 안 팔고, 그리고 어제 금요일 날은 주가가 하락했지만 593주밖에 안 팔았어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은 이제 지금 이따가 뒤에 또 보면 알겠는데, 자, 사모펀드가 24,000주고, 그리고 이제 액티베이터를 좀 도왔고, 그죠? 그리고 이제 금융투자 쪽이 51,000주. 전체 시장에서 금융투자 크게 판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셀트는 좀 많이 판 거죠. 저는 이게 이제 기관들이 금요일 날 셀트리온을 공매도를 쳤는데, 그죠? 그 부분에서는 업팅률 외에도 좀 제가 됐다. 그럼 시장 조성자를 통한 부분에서도 공매도가 좀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든. 그럼 기관들이 결국 공매 쳤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체 기관들이 83,000주 팔았다고 그랬죠. 외국인들은 거의 간방 수준이었잖아요. 외국인들은. 그죠? 그래서 금요일 날도 외국인들의 매도가 물론 있었지만 그렇게 치명적이지는 않았다. 그죠? 왜? 그동안 팔던 JP라든지 이런 놈들이 조금 나와서 버티고 매도하고 있었던 거였으니까. 그죠? JP. 항상 나오잖아요, JP. 그래서, 근데 하나창구라든지 이런 쪽애들이 약간, 그러니까 이베스트 부분도 약간 이것도 공매도 성격의 물량일 수도 있어요. 그죠? 이베스트. 그런 생각이 약간 제가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걸 한번 보면, 자, 이거는 이제, 공매도 수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업팅룰 예외는, 그러니까 우리가 업팅룰이라는 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매도 호가에다가 대고 치는 거예요. 매도 호가에다 대고. 근데 이제 매도 호가가 아닌 부분은 그냥 밑에 매수 호가에다가 때릴 수 있는 게 업팅룰 예외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업팅룰과 연관되는 물량이 아닌 지금 예외 물량으로 지금, 그러니까 요거 이제 보통 보면은 이베스트도 볼 수가 있고요. 창구가, 이베스트 창구 쪽이나 아니면 누굽니까? 이제 하나창구 쪽도 약간,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매도가 나왔을 때 이 업팅률 예외 쪽으로 좀 많이 잡히는 부분, 요거 봐서는 뭡니까? 얘들이 시장 조성 부분도 있고, 그죠? 또 기관성 부분에서도 약간 그런 부분을 좀 적용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냥 의심이 돼요. 그죠? 우리도 무차익 공매도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차익 부분도 포함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양상들이 나올 때는 주가가 그렇게 상승을 할 때나 아니면 하락을 할 때 꼭 나오거든요. 하락을 좀 크게 해야 되거나 이럴 때.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이제 11월 15일 날, 그죠? 셀트리온이 아무튼 이쪽에 누굽니까? 유럽에서 이제 긴급 승인, 그죠? 그것도 바로 그냥 초고속 승인을 받았을 때, 그때 39만 주 매도가 나왔잖아요. 그죠? 39만 주. 이때 업팅률 예외가 18만 8천 주였으니까. 그래서 어제도 어쨌든 12만 2천 주 매도가 나오는 부분에서
이런 식이라는 것은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 국내 기관놈들이 그죠? 여러분들 공모도 지도를 하고 주가를 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 좀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면서 자꾸 공매도의 프레임 자체에 말려드는 것 같은 느낌이 저는 들기는 들어요. 그죠? 계속 분식해 갖다 들어붙이죠. 또 이제 합병 이거 끝나가니까 뭐 3사 합병에 대해서 뭐 이렇쿵 저렇쿵 그죠? 뭐 반대하니 찬성하니 자, 아무튼 뭐 그냥 또 그 이야기 하면 속상한 분도 계시기도 할 테니까. 자, 그리고 이제 공매도 봤죠. 그다음에 이제 요게 대차 장고인데 대차 장고는 크게 아직까지 뭐 정가나 이런 부분은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한때는 뭐 3,200만 주까지 있었는데 지금 어쨌든 1,100만 주니까 그래서 3분의 1 정도 줄어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 이제 이번 주죠. 이제 이번 주 아무튼 월요일 날 셀트가 뭐 어떻게 나올지 변할지는 아무도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지수 부분에서는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미국 시장과는 좀 다른 행국을 12월 달부터 보였다는 거. 그죠? 그리고 그게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이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더 보면 이쪽에 뭡니까? 흥다가 이제 미국 시장은 뭐 금요일에 하락했어도 이렇게 저는 어차피 미국 시장에서도 이쪽에 제약 바이오 쪽은 상승을 오히려 했으니까 이제 흥다그룹이 월요일 날 좀 시장에 악재로서 작용이 되긴 될 텐데 얼마만큼 좀 충격을 좀 받지 않는지 그 부분 자체 그죠? 그 부분 자체가 좀 중요하고 그랬을 경우에 다음 주에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그죠? 이번 주 이제 월요일 날부터 다시 좀 더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 중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된다. 그래서 시장이 전장에는 뭐 좀 출렁거리고 하락을 해서 항상 이제 시장이 이번 주에는 보세요, 그죠? 계속 시초가 대비 강세였으니까 어제도 금요일 날도 마이너스 갔다가 결국은 확 플러스 채 올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는 것은 월요일 날도 약간 마이너스는 뭐 분명히 나올 것이고 그랬을 경우에 차 올라오는지 그럼 셀트도 당연히 아침에는 좀 마이너스 나오겠죠, 그죠? 나오겠죠. 그럼 이제 오후에 가서 2시에 가서 어쨌든 또 그 부분들이 셀트한테는 또 변동성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이니까. 그죠? 그러면서 뭐 이제 이번 주부터 해서 쭉 또 연말까지 이제 홀딩스 합병도 끝났으니까. 그죠? 끝났으니 큰 고민 하나 넘겼잖아요. 3사 합병은 이제 차후 부분이고, 그래서 과거에도 3사가 아니고 과거에는 2사였죠. JP 모건 컨퍼런스 때부터 기자가 질문을 해서 이제 3사까지 간 것이고, 원래는 헬스케어하고 셀트리온만 합병한다 이런 부분도 프레임을 걸었었는데, 아무튼 그거는 뭐 차후 부분이. 그때 그 당시에는 뭐 비율이 어떻니 헬스케어가 세장이 지금도 뭐 많은 같은 그런 부분에 너무 좀 여러분들이 좀 묵묵하게 있을 필요는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럼 셀트 한번 이제 볼게요. 잠깐 볼게요. 자, 셀트. 자, 지금 이제 어쨌든 이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 여기서 이제 월요일 날은 아무튼 뭐 지금 미국 상황도 그렇고 또 흥다 그룹의 공시와 관련된 또 악재 부분 그죠? 아무튼 월요일 날 시초가는 무조건 뭐 시장은 지수도 그렇지만 셀트도 낮게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낮게 시작을 했을 때 이제 얼마만큼 지수가 올라오느냐 또 외국인들이 매수를 그래도 하느냐 연기금이 매수를 해주느냐 이 부분을 또 체크하면 되겠지만 셀트는 어쨌든 2시에 지금 아무튼 지금 뭐 코로나 확진자도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뭐 확진자가 지금 5,300명을 넘었지 않습니까? 위중증도 그렇지만 뭐 사망자가 70명이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셀트가 2시에 아무튼 오미크론과 관련된 그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슈로 작용이 될까? 그죠? 뭐 확실하게 이제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미크론에도 효과가 있다 이런 부분이든 또 허비병 치료제가 지금 임상 일상을 마친다는 등 또 이런 가지들 그리고 이제 유럽 국가들의 지금 뭐 네덜란드를 비롯해서 그죠? 또 이런 뭐 불가리아도 마찬가지지만 초도 물량이 이제 나간 이후에 또 추가적인 이런 공시 부분들 공급 계약 공시 부분들이 또 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서 뭐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묵묵하게 힘들지만 그래도 묵묵하게 이번 그죠 고비 잘 넘기시고요.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왜 셀트에 투자를 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 투자했던 생각대로 주가가 움직이지 않다면 그때는 그죠
또 다른 방법을 생각을 여러분들은 하셔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회사에 왜 투자를 했는지 그 부분만 생각하시면 결국은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고 월요일날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초고속 승장 센트리온 화이팅입니다.